보이는 2021 전원 라이프 코너입니다. 자, 복잡한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전원 생활을 꿈꾸게 되죠. 이럴 때 전원 생활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또 남들은 어떻게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자, 앞으로 이 전원 라이프를 통해서 전원 생활의 모든 것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구선영 주택 부동산 전문가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그 전원생활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전원생활도 그 시대를 반영하는 트렌드가 있거든요. 이런 트렌드를 잘 읽어야 이 전원생활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요. 주변에 보면 나이가 조금 들면은 전원주택에서 살아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요즘 들어서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엄청납니다. 네. 이 전원생활 로망이라는 말까지 하시는데 네. 사실 이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 아니고요. 네. 벌써 한 10여 년 그 이전부터 여러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시골 생활을 선택해 왔고요. 네. 지금도 이런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전원생활에 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시면 제일 먼저 땅을 알아보기 시작하세요. 네. 근데 이때 가장 많이 놀라시는 게 시골 땅과 시골집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리고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구나. 이런 점을 이제 비로소 실감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막연하게 예상했던 것보다 땅도 비싸고 집도 비싸구나. 약간 금전적인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시고요. 네. 그래서 이 전원 생활에 대한 꿈이 있는 분이라면 좀 한시라도 빨리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미 전원 생활을 시작한 분들을 보면 준비에만 수년씩 걸리셨어요. 네. 또 이제 통계상으로도 봐도 한 25개월 이상 준비를 하신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5년 뒤, 10년 뒤에 시골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것처럼 좀 준비를 내가 차곡차곡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훗날에 이 전원생활에서 만족할 가능성도 더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 전원 생활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서 알아보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땅도 비싸고 집도 비싸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일찍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좋은 건데 실제로 시골로 그 꿈을 찾아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얼마나 될까요? 네, 이 참고해볼 만한 통계가 있어요. 네. 그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하는 기어인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지금 볼 수 있는 최신 통계는 지난 6월에 발표한 2020년 기농기촌 통계입니다. 네. 그 2020년 한 해 동안 기농기촌한 인구가 49만 4,569명이었어요. 네. 이 수치는 전년도인 2019년 대비해서 한 17.4%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가구로 보면은 35만 7,694가구가 이주를 했는데요. 네. 이 기농 기촌인 가운데는 1인 가구도 있고 2, 3인 가구도 있기 때문에 인구수보다 가구수 수치가 좀 적게 나온 것이죠. 네. 어쨌든 이 2020년 기농 기촌 가구는 그동안 역대 그 통계 조사 시작한 이래로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시골 생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또 전원 생활을 이제 하나의 주거 트렌드로 또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는 통계 결과입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참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복합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그 저밀도의 농촌 생활 여기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도시가 고밀화되어 갈수록 시골 생활에 대한 로망도 함께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관심은 비단 높은 연령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통계를 봐도 이 기농기촌 인구 가운데 30대 이하 가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또 여기에 더해서 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역시 이 기농기촌 인구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이제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약 712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은퇴 시기를 맞이하면서 꾸준하게 시골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원생활 관련 시장도 함께 성장 중입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주 5일 근무 제도가 정착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여가 시간이 증가한 점, 그리고 국민 소득이 높아진 점도 이 전원생활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리면서 깜짝 놀란 것이 이 시골 생활을 선호하는 나이대가 뭐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 보니까 점점 어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그 전원 생활도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정착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특징들이 보여지나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이 실수요자들이 중심이라는 점이에요. 네. 이제 도시에서처럼 뭐 차익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을 구입한다던가 아니면 뭐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살고 이용하기 위해서 땅도 사고 집도 짓는다는 점이 이 전원생활 라이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고 화려한 집보다는 좀 작고 실속 있는 집을 선호하게 되고요. 네. 이런 선호도 때문인지 그 작은 땅이 굉장히 귀해졌고 오히려 더 비쌉니다. 아, 그래서 네. 예, 과거에는 이 전원주택 짓는다고 하면 50평, 60평대가 기본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를 다니다 보면은 은퇴한 노부부 두 분이 딱 사시는데 네. 방문해 보면 방이 3개, 4개씩 되고요. 음? 그다음에 건물이 뭐 2층, 크게는 이제 3층까지 지으세요. 네네. 그리고 거실도 클 뿐만 아니라 거실 천장을 2층까지 뻥 뚫어놓은 형태로 정말 대저택을 방불하게 그렇게 집을 지으시고 이제 두 분만 사시지만 나중에 뭐 가족들이 오면 쓰겠다 뭐 이런 생각들하고 엄청 크게 지으셨거든요. 네네. 90년대, 2000년대에는 이런 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 보니까 정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나중에 집 팔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렇군요. 평소 그냥 전원주택 하면은 펼쳐졌던 그런 풍경들 이제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주택을 선호하나요? 이제 전원 생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주택 규모도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데요. 네네. 이제 도시에 살면서 주말에 전원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형태를 이제 멀티 해비테이션 이런 말로 부르는데 이분들은 주로 작은 규모를 많이 선호하세요. 네. 그래서 시골에 가 보면 한 6평만 돼도 방에다가 주방 시설, 간단한 화장실 다 갖출 수 있거든요. 네. 이래서 지금 굉장히 작은 집들을 많이 지으시고 또 완전히 이주해서 살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20평에서 30평대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네네. 이렇게 작은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그 이동식 주택 시장이 또 발전을 했어요. 네. 이제 이동식 주택이라는 것은 그 공장에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지은 집을 트레일러에 싣고서 집터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내려놓으시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집인데요. 네. 네, 새로운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또 건축비가 일단 줄고요. 또 건축비를 줄여보니까 또 나가서는 집을 관리하는 비용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그런 건축도 지금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에너지 절약형 주택, 패시브 주택 이런 용어들을 요즘에는 굉장히 자주 들어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주택들은 그 주거비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 짓기 전에 반드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예전에 왜 주택 짓는다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렸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네요. 이 주택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바로 위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기가 많은 지역들이 또 따로 있죠. 네, 그렇죠. 그 최근 들어서는 이 전원 생활 권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전원 생활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원 생활지로 인기를 누리는 지역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패턴이 보이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전원주택 입지가 교통망을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설 고속도로나 전철 복선화 구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KTX 확충 노선들도 생겨서 지역적인 곳까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들이 이제 속속 개통되면서 이
전원주택지로 각광받는 지역도 굉장히 넓어졌고 늘어났다는 점이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전통적인 농촌 지역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원 생활하면서 농사 짓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농촌을 기반으로 직업을 좀 새롭게 가져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농촌 지역을 선호하시는데요. 네. 그 이유가 기농 기반을 마련하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쉽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 지자체의 준비 정도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기농 인기 지역 상위 5위권에 든 지역들을 보니까 경북의 의성과 상주, 그다음에 전남의 화순과 고흥, 또 전북 인실 이런 지역들이었는데 모두 다 이 전통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들 지역이 대구나 강주 같은 대도시와의 거리가 1시간 이내로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골에 가서 사시더라도 중심 도시와의 접근성을 굉장히 잘 유지한다는 점, 이것도 새로운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한적한 전원 생활을 누리되 교통이라든지 뭐 필요에 따라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도시와의 거리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려주신 이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에게 맞는 전원 생활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구선영 주택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